언제나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들고 나왔는데요. 미술 세계의 진지함에서 살짝 벗어나 미술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재미난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는 명화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많은 영화나 다른 매체에 명화의 장면이 스며들어가거나 패러디하거나 심지어는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광고에 시각적인 영감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사실 엄청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번 탑 10은 그림이 영화에 큰 영감을 준 그런 작품들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화가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들을 소개할 계획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시작할까요? 저는 1위부터 직진을 하겠습니다. 1위는 빈 벤더스 감독의 엔드 오브 바이런스라는 영화에 지대한 영감을 넘어 아예 장소를 그대로 가져다 찍은 에드워드 하퍼의 나이트 호크스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에드워드 하퍼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그림들이 영화 작품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지된 장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화로까지도 제작하게 만듭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엔드 오브 바이런스에서는 영화 속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퍼의 작품 나이트 호크스가 풍기는 그런 감정과 상황 설정 그리고 상상의 스토리텔링을 감독은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들을 합성해서 현실감을 더욱 줍니다. 그런데 감독은 여기서 단순히 영화 속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스토리를 자아냅니다. 바로 부부일 것 같던 이 남녀, 그리고 특히 저 여자는 킬러였고 주방장을 살해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범죄 스릴러로 호퍼의 그림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호퍼의 나이트 호크스는 이미 그 전 1981년 허버트 로스 감독의 페니스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에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앞에 엔드 오브 바이런스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와 스토리의 영화로 만들어지지만 나이트 호크스의 전형적인 세트는 그대로 도입하며 같은 장소, 다른 느낌의 영화로 대비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호퍼의 나이트 호크스가 만들어진 직후 20세기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존 휴스턴 감독의 오리지널 나이트 호크스에서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스파이 스릴러 장면을 이용합니다. 그 후 이 영화를 1997년에 독일 빈 벤더스 감독이 단편 영화로 완성합니다. 이렇듯 호퍼의 나이트 호크스는 영화 감독들이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나이트 호크스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영화의 장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의 거장 히치코크 감독의 명작 사이코에 나오는 집은 호퍼의 기찻길 옆의 집을 모델로 표본으로 잡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실험적인 영화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2위는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에 직접 영향을 준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틱입니다.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틱은 미국 사람들의 가장 호불호가 갈렸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극도로 어려웠던 경제공황 때 그린 그림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 작품의 클래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 양극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시각적 의미는 당시에 가난하고 무식한 아이오와 농부 부부를 폄훼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우드 자신을 포함하여 가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미국인들의 개척 정신을 농부를 통해 나타내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아메리칸 고틱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정말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어 패러디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 패러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인데요. 이 외에도 TV 뮤지컬 The Music Man이나 TV 시트콤 Green Acre, 딕 밴 다이크 쇼, 심슨, 그리고 스펀지밥에게까지 패러디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유명 코미디 프로인 SNL에서도 독창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아메리칸 고틱의 영감을 얻어 배꼽 빠지는 코믹물로 표현한 SNL 한 장면을 감상하시며 이 영화들이 아메리칸 고틱에서 어떤 부분을 영감을 받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느껴보시죠. Right, you two. Why don't you go ahead and stand right in front of the house? Okay. You mean here? You want me on this side, Grant? Is this I'm good fine for you? with either. I could This- go over here too. This is this my one? better side. You know, if you want that, you're the boss. Oh,
Oh, now we're talking. Something like this. It's really fun, Grant. Okay, I get to show my dark side, which I never get to do. 이런가 하면 1위 로맨틱 노아르 작품인 나이트호크스의 패러디 Venice from Heaven의 한 장면을 보시죠. 과연 그 느낌은 어떨까요? A moon that was always new, and you hear it thunder, don't run under a tree. There'll be 3위부터는 그 횟수가 위의 두 작품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어서 순위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3위는 이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화죠. 영화 스크림입니다. 스크림은 원작의 느낌은 공포스럽기도 하고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영화 스크림에서의 감독들은 오히려 코믹한 공포물로 각색하였습니다. 주인공의 시각적 요소는 분명히 뭉크의 절규에서 나오는 공포들의 떠는 그런 얼굴이지만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대목에서 엉뚱한 실수로 폭소를 끌어내는 영화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냈습니다. 즉, 그림의 원작자와 영화의 감독이 연출한 서로 다른 색깔이 잘 나타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는 4위인데요. 바로 일본 영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키라 쿠로사와 감독의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영화 드림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게 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죠. 고흐의 열정적이지만 비극적이었던 삶, 그리고 그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그 장소에 대해 마치 목격자처럼 감성적으로 그린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5위부터 등위까지인 작품들은 다음 편 영상에서 좀 더 재미나게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번 헐리우드 진출 명화 작품들은 과연 누구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